안녕하십니까. 예, 차트형의 차트지기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주가가 계속 가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제가 이제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건지,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레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레포트들이 나와 있고, 뭐 한국투자, 미래에셋, 뭐, 뭐 키움증권, 신영증권, 뭐 정말 뭐 다 씁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회사냐? 원래는 이제 라임이나 그다음에 뭐 전극봉이라 뭐 생석회 뭐 이런 거 만들던 그냥 그런 그냥 화학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극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예전부터. 근데 솔직히 음극재는 돈이 안 됩니다. 음극재 중에 돈이 되는 거는 음극재라고 보면 이제 천연 흑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조 흑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있는데, 천연 흑연하고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좀 돈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활 물질, LNF랑 에코프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양극활 물질도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 진출하게 된 동기는요, 뭐냐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 LNF나 그 다음에 자체 내재화 물량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물량을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진출하게 된 거고, 기술력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은 도움을 주죠. 이제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LLF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 회사가 굉장히 빵빵하다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죠. 그다음에 이제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런 거를 이제 자체 조달이 가능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할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 공장을 광양에다가 중국 업체랑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체, 양극할 물질을 만들기 위한 바로 전 단계 물질 전구체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 그러니까 소재를 자체 조달, 그 다음에 전구체도 자체 조달,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증설과 더불어 가게 됩니다.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그 포스코 ESM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었는데 양극할 물질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LNF만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정말 포스코 케미칼이 짱이죠.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2023년에도 수주 모멘텀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0 메탈 가격이 계속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요, 그죠? 그다음에 2023년 중에는 인조 흑연도 양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리튬, 니켈, 흑연, 전구체. 예,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 수직 계열화 구축으로 IRA 법안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유일한 소재 기업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캐파도 좀 계속 증설한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비중이 2021년 43%에서 2023년 77%로 확산이 된다. 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애널리스트들마다 추정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이제 게시를 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지나간 건 보지 말고요. 2023년과 2024년 보십시오. 5천 이게 5조 9천억입니다. 그다음에 7조 7천억,
영업이익은 4,300억, 그다음에 6,500억 이렇게 증가를 한다. 중요한 건 그거고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현재 상반기 기준에서 매출 비중은 양극재가 지금 47%, 그다음에 음극재는 얼마 안 됩니다. 6%. 그다음에 기존의 내화물과 라임 케미칼 요게 이제 한 1조 좀 넘습니다. 매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1조가 좀 넘고요. 근데 양극재 캐파를 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15만 톤. 그다음에 한 2025년 정도 가면 34만 톤, 한 3배 정도 증가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61만 톤까지 증설합니다. 지금 톤당 단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3천만 원, 2,800에서 3천 이게 니켈 가격이나 리튬 가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요동을 치지만 이게 전부 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 달러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매출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23년에 15만 톤, 그 다음에 2025년에 2배 증가하는 34만 톤, 2025년 30년까지 여기서 2배 증가하는 61만 톤, 이렇게 2배 증가하는데 2년, 그 다음에 2배 증가하는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물 자체 공급망 구축, 이게 핵심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핵심, 자체 조달입니다. 자체 조달.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자체 조달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서 자체 조달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030년 기준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전제령 캐파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좋겠네요. 그죠? 예. 자, 포스코 케미칼에 제가 이제 40만 원이 갈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네요. 포스코 홀딩스 황산 니켈 자체 조달. 광양에서 합니다. 광양에서. 그다음에 광양에 전구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배터리, 폐배터리 해가지고 니켈 또 추출하고 폐배터리도 포스코는 진출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뭐 리튬 솔루션,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자, 절강포화, 절강화포, PMC텍 해서 양극재, 전고체 뭐 다 나옵니다. 다 이제 자체 조달하는 겁니다. 포스코는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양극재는 61만 톤, 그죠? 천연 흑연 음극재는 14만 톤, 인조 흑연은 15만 톤, 실리콘 음극재는 2030년 가면 이제 2.2만 톤. 실리콘 음극재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이제 핵심 포인트는 2023년부터 이제 얼티엄 셀즈 매출 본격화. 얼티엄 셀즈가 뭐죠?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입니다.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출하량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합니다. 2022년에 4만 톤, 2023년에 8만 톤, 2024년에 12만 톤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증가 계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만 톤, 15만 톤, 18만 톤, 34만 톤, 마지막으로 60만 톤 증가하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근데 음극재는 돈이 그렇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양극재가 핵심입니다. 자, 흑연 음극재가 그러니까 전체 뭐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어쨌든 증설을 하는 이 캐파를 보십시오. 8만 2천 톤에서 2024년에 14만 톤, 2025년 17만 톤, 2027년 23만 톤, 2030년은 32만 톤입니다. 이게 3만 2천 톤이 아니고요. 32만 톤입니다. 자, 실적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2023년이나 좀 보면은 한국투자 다른 거를 차트를 다른 레포트를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024년까지 나와 있죠. 지금 올해가 2022년이지만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4천억, 영업이익이 4천억, 그다음에 2024년 5천억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한국투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쓴 거 보겠습니다. 2023년 4천억, 2024년 같은 경우는 6천억 잡혀 있습니다. 좀 안 보이시죠? 다시 해볼게요.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썼냐? 대안이 없다. 지금 북미 응급제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다.
국내 배터리 3사 북미 수주 잔고가 380조 원입니다. 음극재가 30조 원입니다. 2차 전지는요,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양극화 물질, LNF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는 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주가에.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한 50%더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7,700만 주입니다. 그쵸? 발행 주식수 보십시오. 7,700만 주죠. 자, 시가총액이 얼마냐? 현재 22만 2천 원 기준일 때 17조입니다. 17조. 아이고. 예, 17조.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2024년에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좀 6천억을 썼는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좀 퍼가 30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 퍼로 30배입니다. 순이익으로 계산 안 합니다. 여의도의 사람들은요,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지 순이익으로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퍼 같은 경우는 지나간 걸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22년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다 갔고 12월 다 갔고 올해 다 간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다 갔잖아요. 자, 보통 죄송합니다. 1분기 실적은 5월 달에 나오고요. 2분기 실적은 8월 달에 나오고요. 3분기 실적은 11월 달에 나오고요. 4분기 실적은 다음에 온기 전체 반영돼서 묻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3분기가 끝나면 그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떤 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냐? 지나간 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내내 후년 이렇게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북미 EV 보시면은 EV 수요 음극재 사용량 추정 대안이 없다. 예. 중국 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얘밖에 없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밖에. 양으로 승부를 하고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은. 왜? 영업이익률 자체가 7에서 8%밖에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매출이 100%일 때 원재료 비중이 거의 70%예요. 그 70% 원재료 사갖고 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7에서 8% 마진 따먹는 겁니다.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재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 이런 회사들은요,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에 보니까 엔캠, 솔브레인, 동아기업 이게 나오네요. 첨보는 안 나오네요. 그죠? 희한합니다. 첨보는 왜 안 나오지? 저는 첨보를 더 좋게 봅니다. 엔캠보다도. 엔캠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자,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이걸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요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 번 더 확대하겠습니다. 컨트롤 I 누르면 되네. 컨트롤 더하기. 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기본 라임하고 그다음에 생석회 기존에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던 거 같은 경우는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거 제외하고 돈 되는 건 양극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돈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캐파는 2022년 10만 톤에서 2024년 18만 5천 톤, 2026년 44만 5천 톤, 2023년 61만 톤입니다. 양극재는요, 톤당 가격이 현재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에서 플렉서블하게 움직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82,000톤, 14만 9천 톤, 23만 톤, 32만 톤 해서 자, 2024년을 기준으로 보죠. 2024년이면은 대략적으로 매출은 요거랑
양극재랑 요 음극재 더하면 6조 5천억이죠. 기존에 하던 게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사이거든요. 그거 더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24년은 얼마 나오겠냐, 매출액이 7조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러면은 요게 양극재 같은 경우는 7.5% 정도 잡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8%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은 5,200억 정도 되잖아요. 2024년에 5,200억에 1조 5천억 기존에 하던 거에 그거에 한 7%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한 5,300억 정도 되겠네요. 2024년은 그죠? 자, 미래에셋에서는 이제 6천억을 잡았습니다. 6천억. 6천억. 저랑 비슷하죠? 4,800억, 400억, 그러니까 5,200억, 그다음에 한 5천 한 3, 400억 그 정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한 6천억 정도 잡았고요. 더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2024년에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한 40만 원이라고 적었지만은 그 정도는 2024년이나 2025년 사이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4년이 됐을 때는 2025년 실적과 2026년 실적을 봐야 되는데 2026년 실적을 한번 보면 그때 이제 44만 톤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막 가동이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캐파가 2배 이상 늘잖아요.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도 캐파가 70%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은 2026년 가면은요. 양극재만 14조, 음극재가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전체 매출액이요. 한 16조대 정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양극재만 1조 1200억, 음극재 700억, 기존에 하던 거 뭐 한 1000억 정도요? 예,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정도 나오겠죠? 자, 1조 3천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1조 3천억에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에 지금 7,700만 주니까 한 40만 원 가면 한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펄을 계속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30배 정도를 준 거고요. 좀 많이 준 거, 많이 줬나요? 예, 조금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꼭 40만 원 간다라고 제가 뭐 40만 원 꼭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4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운 좋으면 5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면. 왜냐면 203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제가 계산한 걸로는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나는데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2030년 정도 됐을 때 목표 영업이익이 2조 7천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양극재 이렇게 증설하는 거에 30% 정도 더 증설할 수도 있다. 한 80만 톤, 70만 톤, 80만 톤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언론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최종적으로는 한 3조 단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3조 단 가면은 그거 10배만 하더라도 30조입니다. 그러면 7,700만 주에 40만 원, 40만 원 하면은요. 30조도 조금 넘죠. 그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보다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 포스코 그룹이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삼성그룹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큰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룹 굉장히 큰 그룹이기 때문에 예, 한 5등 안에 들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이 망할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큰 돈을 집어넣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왜냐하면 돈이 크신 분들은요 작은 주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샀다 팔았다도 못하고 팔기도 힘들고요, 사기도 힘들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밀어넣고 기다려도 되는 회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2030년을 봤을 때 2024년 내지는 2025년 요 사이 어느 시점에 목표 주가가 한 제가 생각하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2024년에서 2026년에 150% 성장합니다. 양극재, 음극재는 70%. 이 성장성을 이 밸류를 미리 땡기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수급하고. 자, 연봉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1파, 2파 나오고 1파, 2파, 지금 3파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월선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20월선으로. 여기 1, 2, 3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차트가 정직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 요거 보면은 헷갈리시겠죠? 일목균형표 보시면 헷갈리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나간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2020년 팬데믹 때부터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가 약간 여기 60선이 240선 대항해서 1, 2, 3, 4, 5 나오고 지금 쌍봉 나오고 좀 떨어진 거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라인이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만 원이에요. 이게 4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헤드앤숄더 이게 헤드앤숄더의 약간 좀 변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하더라, 황금박쥐 차트 같은 박쥐 차트 같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귀 이렇게 귀 이렇게 이런 황금박쥐 차트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요만큼 요 4만 원만큼 요게 무너지잖아요.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집니다. 자, 1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4만 원 빠졌죠. 예. 14만 원 무너지니까 10만 원까지 빠지죠. 딱 여기 나와. 10만 원. 여기. 10만 원을 두 번을 지지합니다. 이게 720 라인이에요. 이게 3년선이에요. 3년선을 지지를 하면서 60선이 쌍바닥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자, 요만큼 오르고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여기입니다. 여기. 최악으로 마지노선 18만 4천 원. 예. 여기 정도. 지난번 여기. 지난번 한 번 올라가고 나서요. 여기 10만 원에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고 나서 딱 50%안 되게 38.2%에서 50% 사이에서 지지받고 60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보면은 지지라인 여기 1차 지지라인입니다. 여기 2차 지지라인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최악으로는 여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외국인들이 지금 주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디서 많이 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 원? 예, 여기. 예, 이 정도. 예, 120선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여기까지 안 빠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요, 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차 라인이 18만 4천원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한 4만 원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4만 원이면은 뭐 아우 몇 프로 빠져야 됩니까? 많이 빠져야 되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언제부터 샀는지를 한번 보죠.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략적으로 올해 1월부터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177만 주, 기관은 20만 주 팔았고 개인이 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네요. 자,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대충 여기서 봐야 되겠죠? 자, 7월부터 봐야 됩니다. 7월부터.
7월부터 한번 보면 7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많이 샀냐? 외국인이네요. 역시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주포 외국인이다. 당첨. 자, 외국인이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아직도 8.3%밖에 안 가지고 있다. 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거의 50% 정도를 이제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7,700만 주 중에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볼까요? 유통 주식 수가 2,800만 주밖에 안 되네요. 2,800만 주밖에 안 된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8.3% 갖고 있다. 그러면은 87, 56, 87, 50, 한 600만 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통주 2,800만 주, 3,000만 주 치고요. 600만 주니까 20% 갖고 있는 겁니다. 유통주의 20%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더 사겠죠? 예, 계속 살 겁니다. 외국인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디까지요? 40만 원, 50만 원이요. 근데 그건 제 장기겠죠? 예, 그건 장기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조정하고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렁, 출렁, 또 출렁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거면 분할로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지 라인 다 지지하고 다시 또 이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포스코 케미칼 대안이 없다. 예, 대안이 없는 유일한 대안이다.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 올라운드 플레이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2024년 목표가 40만원 포스코 케미칼.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